합수본이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표자 수가 지금 줄 폭증하고 있다는 게 적발이 됐어요. 무슨 소리냐? 이거 여러분, 로이킴 단둥 프로젝트 저자 로이킴이 나와서 우리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통합선거인 명부를 만질 것이다. 그래서 사망자 명단도 들어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미국 같은 경우 적발된 것만 지금 40만 명의 사망자 명단이 통합선거인 명부에 들어가 있다. 즉 모집단인 통합선거인 명부를 약간 부풀려 놓으면 이걸 투표율을 더 부풀리고 부풀린 표를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당으로 쏟아붓는다. 이게 소위 말해서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의 컨셉이거든요. 이런가? 우리가 그동안 긴가민가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나타나는 게 뭐죠? 경기도에서 충청도에서 주말에 소위 말해서 그 투표자 수를 부풀린 게 드러났죠. 근데 오늘 또 남았어요. 또 오늘 오전 기사입니다. 연합뉴스 9시 새벽 기사입니다. 뭐냐? 제목이 이렇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자 수 수정이 72건 6,000명이 늘고 12시간 뒤 바꾼 것도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야, 이거 뭡니까 이거?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이거 김은혜 의원이 중앙선관위로 제출받은 시간대별로 투표수 수정 보고 이력에서 드러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1시간마다 투표자 수를 계속 공개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산 조작에서 입력 오류가 아니지. 전산 조작이지. 그건 모의를 했으니까. 범죄를 서로 모의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정황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투표자 수를 늘릴까? 선관위 관계자 말이 너무 골 때리는 거죠. 나중에 개표할 때 맞추면 됩니다. 너무 어디서 말이야. 전산 조작해놓고 나중에 맞추면 된다고? 자, 구체적으로 수정 이력에 따르면은 인천시 검당구 오후 4시 기준 투표자 수가 최초에 54,665명이라고 보고를 했다가 갑자기 이후에 61,276명으로 수정했어요. 6,000명이 늘어났습니다. 6,000명이. 인천시 검당구.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인천시 검당구만 그래요. 검당구만. 54,665명에서 61,276명. 6,000명이 늘어납니다. 6,000명이. 자, 두 번째. 경남 사천시. 사천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나? 낮 12시에 15,634명이었는데 3,000명이 늘어나가지고 19,631명으로 수정됐어요. 왜? 낮 12시에 15,000명이었는데 갑자기 3,000명이 늘어나네? 강원도 고성군도 또 있어요. 강원도 고성군. 오전 11시에 4,392명이었는데 투표자 수가 갑자기 5,639명으로 늘어나요. 1,000여 명 증가.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그럴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투표자 수를 왜 늘리느냐 이거예요. 투표자 수를 늘려놔야 나중에 개표할 때 그 늘린 수만큼 어디 분배를 해가지고 지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한테 표를 몰아주는 거 아니냐 이게. 이런 의심을 사기 충분하죠. 아니 투표소에서 올라오는 숫자를 그대로 합산해서 정확하게 올리면 되는데 왜 갑자기 이게 6,000명씩 늘어나고 3,000명, 1,000명 이렇게 늘어나냐 이거예요 이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백운동 제1투표소는 41명을 410명으로 입력 오류했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300여 명을 더 늘린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다음에 전남 해남군 계곡면에서는 투표자 수를 84명인데 284명으로 입력 오류했다가 수정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왜 투표자 수를 자꾸 부풀릴까?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그 부풀린 숫자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결국 개표장에 가서도 그 부풀린 숫자가 그대로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풀린 숫자 투표 수만큼 그걸 어디다가 민주당에 몰아주나?
국민의힘에 몰아주나? 여러분 답이 딱 나오죠. 그리고 갑자기 관내 사전투표에서도 벽돌 투표지가 나와요. 뭐야 이거 도대체. 여러분 이제 부정선거의 ABC를 대충 이제 눈치채셨죠. 로이킴 단둥 프로젝트 저자 로이킴 씨가 말한 것처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통합선거인 명부의 투표 인수를 늘립니다. 사망자가 미국 같은 경우 44만 명.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저 경기도 파주입니까 어디에 19세기 사람이 아직까지 통합선거인 명부에 들어가 있었죠. 물론 선관위는 그 뒤에 해명은 했습니다. 이분이 투표를 못하기 때문에 와도 올 수도 없을 분들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투표할 수는 없을 거다. 근데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 그런 식으로 투표자 수를 늘린다 이거예요. 합수보는 선관위들이 이런 경로를 통해 보고된 투표자 수의 오류가 발생하자 정상적인 보고 절차 거쳐 수정하지 않고 투표자 수를 분산 입력하는 방식으로 투표율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분산 입력할 때 그 표가 어디로 가냐고! 민주당으로 가나 그 표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탈탈 털리고 있어요. 투표 인수를 늘려서 늘어난 그 투표 수를 어디로 분산 배치하냐고. 에? 분산 배치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분산 배치해? 민주당으로 표를 몰아주나? 이런 거죠 이런 거. 로이킴 방송을 제가 여러분 우잘사에 한번 이영풍TV에 한번 주말 프리미어 영상에 한번 3번을 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참 부탁 말씀드리는데 이영풍TV는 예능 채널이 아닙니다. 로이킴 단둥 프로젝트 그 책을 젊은 저도 읽으려면 밤새 읽어야 돼요. 근데 저보다 나이 많이 드신 선배님들이 그 책을 읽으려면 돋보기 끼고 힘들어요. 근데 방송 1시간만 들으면 이해가 된다고요. 그 방송을 꼭 제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읽으시면 이게 이해가 돼요. 아 이렇게 해먹는구나 이놈들이. 도둑놈도 아니고 말이야. 부정선거는 개념이 간단합니다. 투표 인수를 인위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면 그게 부정선거입니다. 투표자 수를 실제보다 늘리면 인위적으로 늘리는 거죠. 부정선거입니다. 투표 용지 안 주죠. 투표할 사람 못하게 했죠. 그것도 부정선거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관위 직원 여론조사 했습니다. 한번 올려보세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의 88.5%가 자기들이 하고 있는 투표 업무를 행안부로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관위는 해체돼야 됩니다. 자기들의 고유 업무인 투개표 업무를 행안부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면 선관위가 필요가 없지. 지금 여론조사에 응한 선관위 직원들이 저렇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저 말은 선관위 해체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기들이 할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행안부 그냥 공무원으로 그냥 넘어가든지 선거 때마다 관계기관 공무원들 파견받아서 TF처럼 하고 선거 끝나면 또 해산하고 이렇게 차라리 나요. 그런데 사전투표도 전면 폐지해야 되는 게 맞다. 이게 41.4나 됩니다. 자기들도 해보니까 아는 거지. 이 두 여론조사를 보면 선관위는 해체돼야 되고 사전투표는 폐지하는 게 맞다는 게 국민 여론인 것인데 이걸 선관위 직원들이 아는 거죠. 선관위 직원 88.5%가 투표 업무를 행안부로 보내자고 합니다. 그럼 선관위 해체하면 되지 뭐. 간단하네. 자, 그 다음 그 여론조사도 또 있습니다. 뭐냐. 이건 오히려 굉장히 이율 배반적인 겁니다. 뭐냐면 선관위가 외부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저 밑에 거부터 보세요. 외부 감사 반대합니다. 현행 유지합시다. 이게 12.4%나 돼요. 그리고 국회나 감사원 감사를 찬성한다. 즉 외부 감사 받는 게 좋겠다. 33.2.
그런데 내외부 포함해서 직원 감사는 찬성한다고 55.4입니다. 여기 말이 외부지 내부 직원이 들어가는 감사 찬성한다고 55%에 이런 조직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조직은 해체하는 게 방법이다. 이 의견은 응답자 1138명 가운데 설문조사 결과 1138명이 답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온라인 익명 설문 전국 선관위 직원 3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1138명이 참여했습니다. 결론, 선관위는 해체하는 게 좋겠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음 카드 뉴스 올려주세요. 이런 조직은 회생 물론이다. 해체해야 된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인 투표 사무를 행안부에 넘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책임하다. 아니 뭐 그동안 뭐라고 했어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받는 독립기구입니다. 우리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고 막 투개표 업무 행정부 소속의 행안부로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답한 게 80,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그럼 해체해야지. 해체하는 게 맞죠. 여당 민주당의 입장은 먼저 아세요? 민주당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선관위 저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른다고 지금 우려된다. 어떤 짓을 했을지 감도 안 온다. 저 큰일 났다 저거. 완전히 폭탄이 돼버렸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주말 사이에 그 전산 조작한 게 경기도 지역에서 충청 지역에서도 2건 발견됐습니다. 자, 다음 선관위 조작, 전산 조작 핵심 증거 메신저 이메일을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선관위원장이 판사니까. 선관위원장이 각 지역의 판사들이니까, 법원장이니까, 지법원장이니까.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이 많고 이러니까 판사들이 비호하는 조직이 선관위 아니냐 이거예요. 판사들이 비호하는 조직 선관위.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메신저 이메일 이번에 그 광주의 장윤기 사건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경찰이 놓쳐서 검찰이 보안 수사한 거 넘버 원 1번이 뭐냐? 통신영장 신청입니다.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서 장윤기가 뭔 짓을 했는지, 휴대폰 안에 뭔 사진이 있는지, 카톡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는 게 1번이에요. 1번. 그러면 선관위 직원들이 범죄를 모의한 정황이 있다는 그 메신저 방에 대한 상세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서 내용을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선관위 지도부, 중앙선관위원장, 위철한이가 뭐라고 했는지, 그 지역구 부장 판사가 뭐라고 했는지 카톡이나 메신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영장 기각해? 법원이. 영장 기각한 사유가 뭐야? 증거인멸이지 뭐 이거. 일원이 되겠습니까? 일원이. 일원이 안 되는 거죠. 김민전 배북 한번 올려보세요. 김민전은 어제 배북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원이 투표율을 조작한 선관위 직원의 메신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애시당초 법관이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하지 않았다면 선관위가 이 지경이 됐겠나? 비호하고 봐주고 뒤 봐주고 영장 기각시키고 이러니까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냐? 법원은 각성하라, 선거조작 책임져라 이렇게 김민전 의원이 직격했습니다. 판사들이 봐주니까 선관위원장, 중앙선관위원장, 각 시, 군구 위원장들 다 판사니까 영장 신청 올라가면 기각 하니까 이거 수사할 수가 있나?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이게? 선관위가 진짜 입법, 행정, 사법부로부터 독립한 헌법기구 맞아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장동혁 당대표의 발언, 그 다음 카드 뉴스 올려보세요. 여러분 지금 전자투표 도입하자고 이재명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종이 쓰는 사전투표 본투표에도 이 난리인데 종이 한 장 안 쓰는 전자투표 쓰면 그거 누가 책임져요? 지금도 종이 쓰는 선거하는데도 전산 조작하는데 전자투표하면 여러분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 전자투표하면 전산 조작하기 더 쉬울걸? 이걸 지금 하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단둥 프로젝트 저자 로이킴 씨도 그 이야기를 해요. 이 민주당 세력과 대한민국 종북 좌파 세력이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전자투표다. 전자투표를 하면 그 곳곳에 단둥 프로젝트 책을 잘 읽어보세요.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영풍TV 동영상에 올라가 있는 단둥 프로젝트 저자 로이킴 대담을 반드시 들으세요. 1시간짜리. 빠른 속도로 하면 한 40분 만에 들을 수 있습니다. 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투표 현황, 개표 현황을 통신망으로 해서 중앙선관위에 쏠 때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해킹이. 그러면 저기 단둥에 앉아있는 북한 해커 조직 김숙희 이런 놈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전자투표하면 종이도 없는데 이제 전자투표하면은 종이를 찍는 지금도 전산 조작을 하는데 전자투표하면 전산 조작 더 하기 쉬울 텐데. 그래서 장동익 대표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다. 제가 이 KBS 단독 보도, 제가 뭐 KBS 출신이라서 이 단독 보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상파 방송이 드디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상파 방송사에서 근무를 27년 해봤지만 지상파 방송사는 뭐 기존의 언론사들은요 자기 출입처가 있습니다. 출입처. 자기 출입처에서 보도자료가 나오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이슈가 될 때 벌떼같이 달라붙습니다. KBS 기자가 어제 합수본에서 발표한 그 내용 플러스 주진우 의원실의 내용을 잘 분석해서 단독 기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좋은 거죠, 이거. KBS가 이렇게 단독 기사를 내면 다른 매체에서도 인용 보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9시에 나온 그 단독 보도를 몇 곡지 소개를 드리면서 지금 부정선거 이슈가 어떻게 디벨로핑이 되고 있느냐. 이제 대충 어떻게 부정선거 하는 수법이 나오느냐. 근데 제가 여기서 지난주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단둥 프로젝트의 저자인 로이킴 씨가 여기 스튜디오 나와서 이야기하신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선거인 명부입니다. 통합 선거인 명부.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라면 미국의 통합 선거인 명부에 사망자들이 어떤 지역에 보니까 40만 명이나 들어가 있더라. 즉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만 명인데 통합 선거인 명부는 10만 명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율을 더 부풀릴 수 있는 모집단을 크게 만들어 놓는다. 그 다음에 투표율을 실제보다 늘려간다. 조금씩 1시간마다. 근데 갑자기 개표할 때 그럼 그 늘렸던 투표지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뭐 이상한 벽돌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뭐 깻잎 투표지, 소위 말해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아날로그식 투표지에 많이 우리가 신경을 써왔는데 그건 사후에 벌어지는 일들일 수가 있고 최초로 벌어지는 일은 통합선거인 명부를 부풀려 놓은 다음 투표율을 늘린다. 그 늘린 만큼 개표할 때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다. 어떻게? 전산 조작 및 해킹으로. 이게 지금 대충 아웃라인이 나온 거예요. 프레임이 나온 겁니다. 일본말로 왁구가 나옵니다. 왁구. 대충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럼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사전투표 안 하면 됩니다. 사전투표 안 하고 당일 투표로 끝내버리면 돼요. 그러면 선거 부정 시비를 없앨 수가 있다. 사전투표 없애는데 지금 주력해야 된다.
사전투표만 없애도 상당 부분 부정선거 이슈를 잠재울 수 있다. 자, 어제 KBS 단독 보도 1번이 뭐냐? 유권자가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투표한 사람이 없다. 이거 이상하죠. 여러분, 사전투표이든 본투표이든 점심시간에 많이 가죠. 왜? 특히 본투표할 때는 내가 9시에 출근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점심시간에 한산할 때 가서 빨리 찍고 오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유권자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투표한 사람이 0명, 아무도 없어요. 근데 경기도 곳곳에서 수상한 투표율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다음 카드 뉴스 올려보세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기도 평택시 신평동이라는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1882명이 투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 명도 없어요. 투표가.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거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 안 되지. 자료 제공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입니다. 이거 어제 KBS 9시 뉴스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1882명이나 투표를 하더니 어떻게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11시, 12시, 1시 3시간 아닙니까? 점심시간이 겹쳐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 명도 투표를 안 하지?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거? 자, 그 다음 카드 뉴스 올려보세요. 경기도 구리시 수택 1동. 경기도 구리시 수택 1동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기 방송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4투표소 1, 2, 3투표소가 있는데 4투표소가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631명이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투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1, 2, 3, 4 투표소 전부 다. 이거 뭐야 이거? 그럼 1시간 동안 아무도 안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 유권자 몰리는 점심시간 빵명 투표. 경기도 곳곳에서 수상한 투표율.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과 경기도 용인시 신갈동. 여기도 이 KBS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낸 자료를 KBS 기자가 분석한 거예요. 여기 보면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제3투표소에는 3시부터 4시까지 620명이 투표했어요. 그런데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말이 돼요? 용인시 신갈동 구투표소에는 점심시간인 12시 오후 1시에는 547명이 투표를 했는데 1시부터 3시까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합수보는 자, 이거 카드 좀 내리시고요. KBS 단독 보도한 기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KBS가 부정선거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특종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언론 전체가 변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27년 동안 제 청춘을 바쳤던 KBS의 기자님들, PD님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가 부정선거 이슈에 불을 붙이면 대한민국이 폭발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KBS가 입을 닫으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KBS 기자님들, PD님들, 아나운서님들 입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이슈를 발굴해 주세요. 보도해 주시고 9시 뉴스에 보도해 주시고 다큐멘터리 만들어 주세요. PD들은. 지금 이와 관련해서 관련 보도를 보면은 합수본이 선관위가 임의로 전산 조작을 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임의 조작을 권장하거나 묵인했던 정황을 포착. 데이터 꿰맞추기 수법이 경기도 지역을 넘어서 지금 충청도까지 갔죠. 그럼 다른 지역은 없겠어요? 있겠지 당연히. 또 하지만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이건 추론입니다.
애초에 특정 데이터 값을 의도적으로 입력해서 결과를 전산 조작하려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이건 근데 가능한 이야기죠, 그죠? 2023년 10월 10일 국정원이 선관위 해킹해봤더니 다 뚫린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엑셀 파일을 갖다 준 다음 카드 뉴스 한번 보세요. 이것도 KBS 단독 보도입니다. 엑셀 파일을 보내가지고, 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어? 조작 지시 정황이 폭로됐습니다. 자, KBS 취재 결과 합수본이 밝혀낸 건데,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조작을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했다. 충북 진천에서 투표자 수를 잘못 기입했더니 중앙선관위 직원이 야, 그 분산 기입해. 너무 늘어났으니까 딴 데로 좀 보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기 그래픽에 나오지만, 카드 뉴스에 나오지만, 충북 진천에서 투표자를 잘못 기입했는데 중앙선관위가 야야 그거 다른 인근 지역으로 보내. 쉽게 이야기하면 야 1000표 더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야 그거 100개씩 분산해서 인근 지역으로 넣어. 그러면서 경기도 김포에는 충북 진천의 투표자 수 조작 파일 이거 참고해 라고 엑셀 파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고의로 조작한 거 아닙니까? 전산 조작이죠. 다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하면 전 언론이 인용 보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BS 기자, KBS PD, KBS 아나운서가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진우 의원의 폭로 어제 전국 65곳 선관위 서버 투표소 입력 수정이 새로 드러났다. 그래서 더 이상 선관위 못 믿는다. 즉각 특검해야 된다. 주진우의 폭로 즉각 특검해야 된다. 주진우 의원이 이번에 이걸 열심히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장동혁 당대표가 다음 카드 뉴스 국회에서 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공원에 청년들과 대화하는 거기에 나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전산 조작, 해킹 없었는지 봐야 된다. 특검법 대상에 전산 조작 포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야, 이게 이제 거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본질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정선거 이슈의 본질로, 핵심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50여일 전만 하더라도 부정선거 이야기하면은 저 음모론자 아니야? 저 정신병 있는 사람 아니야? 조갑재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 아니야? 저거? 김무성 전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근데 50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심지어 민주당조차도 야, 이거 부정선거 아니라고 치부했다간 큰일 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드디어 장동혁 대표가 이 부정선거 이슈의 핵심인 전산조작, 해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그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한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고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8월 1일이 되면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한 지 60일이 됩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시민들은 올림픽 공원을 한결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저는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청년과 시민들의 애국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요일인 8월 1일이 60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는데 우리 정치권은 60일이 다 되도록 아직 특검법조차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 특검법을 제쳐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주식에 투자라는 말만 믿고 국민들은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시장은 지옥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 개헌을 이야기하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내일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이 이재명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작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 논란의 여지 없이 전산 조작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면 해킹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하지만 향후 고소 고발되는 모든 사건 그리고 수사 대상에 포함된 사건들을 수사하면서 추가로 인지되는 사건 당연히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서둘러 특검 추천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합니다. 서울경찰청장이 이제 올공에 나오는 시민들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서울경찰청장이 할 수 있는 발언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올림픽공원에 나온 국민들의 목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 말을 한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정권은 답이 없습니다. 정말 노답입니다. 예, 들어보셨죠? 여기에 주요 키워드가 전산 조작이고 해킹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당 중에 가장 큰 야당 대표가 선거의 무오류성을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 해킹하는지 들여다봐야 된다. 전산 조작하는지 특검 대상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장동혁 카드뉴스 다시 올려주세요. 어제 그 올공 청년들은 말한다 세미나에 참석해서 한 이야기거든요. 저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 이 부정선거 이슈가 50일 만에 폭발적인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저 뭐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응? 지금도 부정선거는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며칠 전에 있었던 통영시장 재검표 현장에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점이 있었잖아요. 투표지가 하나는 인주를 찍은 게 확실한데 하나는 인주가 아닌 것 같은 프린트에서 출력한 것 같은 그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갖다 대보니 인주 찍은 것은 빨간색 그대로인데 뭔가 인쇄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는 현미경 뭐 확대경을 갖다 대니까 소위 말해서 저 잉크제트 프린트로 인쇄 그 물을 뿌리는 그 색깔들 노란색 뭐 파란색 빨간색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동안은 지난 10년 동안 파편적으로 야 이거 일장기 투표지 깻잎 투표지 뭐 이거 왜 이 투표지가 왜 이상하지? 벽돌 투표지는 뭐야? 이렇게 했더니 그동안 하나하나 선관위가 해명한 걸 보면 벽돌 투표지 같은 경우는 그거 다 관외 사전 투표지입니다. 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 가서 투표해서 관외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그냥 봉투에 넣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빳빳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또는 형상기억용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근데 그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전산조작 해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뭔가 퍼즐이 꽤 맞춰지고 있다. 여기에 영감과 인사이트를 제공한 사람이 단둥 프로젝트 저자 로이킴과 BON 뉴스 김미영 씨의 저자 책이다. 단둥 프로젝트.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통합선거인 명부에 손을 댄다. 미국을 봐라. 트럼프. 사망자 40만 명 들어가 있다. 그럼 대한민국 통합선거인 명부는 그럼 문제 없나? 그래서 서버 깔아 하는 거예요. 서버 한번 보자. 통합선거인 명부가 제대로 돼 있나? 그리고 그동안 이게 탈취됐을 가능성은 없나? 그동안 여러분 휴대폰 다 쓰시니까 SK 뭐 등등 LG U+, 뭐 KT 그동안 통신사들이 개인정보 유출됐다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났잖아요. 저도 가서 유심칩 바꿨어요. 자, 그러면 통합선거인 명부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다. 그럼 5천만 명보다 더 많지는 않을까? 그 많은 숫자에 뭐 사망자도 들어가 있고 뭐 등등등이지 않을까? 거기서 모집단을 조금 더 부풀려 놓고 투표율을 조금씩 실제 투표한 건 1000명인데 투표함에 집어 들어간 투표 용지를 받아서 인주 도장을 찍어서 투표함에 집어넣은 투표지. 여러분 투표 용지와 투표지는 다릅니다.
투표용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투표지는 내가 도장 찍은 겁니다. 투표지가 1000장이 들어갔는데 이게 발표할 때 1100장, 1200장, 1300장 이렇게 해서 개표까지 간다. 그러면 그 부풀린 200장, 300장이 어디로 가겠냐 이거예요. 어디로 가겠냐 이거예요. 국민의힘으로 가겠어요? 민주당으로 가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늘렸던 투표지를 채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범죄 집단이라면 종이를 집어넣어야 되죠. 사전투표하고 나서 3, 4일 동안 어디 보관했다가 본투표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까잖아요. 시간은 충분하다.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려고 마음먹는다면 시간은 충분하다. 그래서 벽돌 투표가 나오나? 벽돌 투표지가 나오나?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합수본에서 특검도 아닙니다. 합수본에서 하고 있는데도 전산 조작하고 범죄 행위를 모의하고 한 정황들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특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특검. 그래서 빨리 특검이 가동돼야 됩니다 여러분. 합수본을 100%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빨리 특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중앙선관위 서버를 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만 우리도 미국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것처럼 통합선거의 명부에 사망자가 뭐 예를 들자면 수두룩하게 나온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19세기 사람 나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선관위 특검에 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을 좀 보면 투표율 집계 조작 합의 내용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저것이 있는데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수사할 수 있다. 그리고 최대 170일 수사할 수 있다. 그리고 기소를 하면 재판에 붙이면 1심은 6개월, 2심, 3심은 3개월씩 해서 1년 안에 끝낸다. 그리고 공판과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중계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당대표가 어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번 합의의 어떤 평가를 했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선거인 명부, 투개표 등 선거 전반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해졌다. 선거인 명부도 한번 볼 수 있다 이거죠. 투표, 개표 등의 선거 전반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자, 2번입니다. 장동혁 평가 2번. 통계 숫자 조작 과정에 메신저 이메일 조사 가능하다. 이걸 지금 그 법원에서 영장 기각했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 자, 이게 가능하다. 통계 숫자 조작 과정에 메신저 이메일 서로 주고받으면서 야 그거 마사지 해. 엑셀 파일 보내준 대로 그냥 같이 갖다 붙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해졌다. 자, 3번이 뭐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포함된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포함된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수사를 하다 보니 이거 사건이 있네. 그러면 그것도 다시 물고 들어가서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 뭐 괜찮은 조건을 많이 받아낸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다음 평가 4번 보시죠. 정치적인 중립 후보를 추천할 수밖에 없다. 무슨 소리냐? 원래 야당 추천 특검이 되었으면 더욱더 좋았겠지만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법학전문 로스쿨 대학원 로스쿨 협의회가 추천한 후보 2명 가운데 대통령이 추천하는데
그 후보 2명이 추천 후보가 정해지더라도 국민의힘 측이 반대를 해버리면 추천을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국힘 추천 1명이 반대하면 못한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조율을 할 수 있다. 네, 평가 4번, 평가 5번. 예?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전체적인 평가는 뭐라고 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올공이 이겼다. 올공 시민혁명이 드디어 승리했다. 지난 총선 대선 수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올공 시민혁명이 대성공했다. 내년 6월 3일부터 시작된 6.3 시민혁명이 드디어 승리했다. 그동안의 모든 의혹에 대해 모두 수사할 수 있는 특검법이 통과됐다. 지난 총선 대선도 수사 가능하다.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걸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요. 특검 수사 범위, 특검의 추천권, 당초에는 야당 추천이 되면 좋겠다 했잖아요. 이거 한 발 물러섰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협의회가 추천한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그 2명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2명 다 추천을 못한다. 그러니까 또 쉽게 이야기하면 백 시키고 새로 또 추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립된 후보를 추천하는데 좀 괜찮은 방법이다. 그리고 수사권 범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 특검법 제2조, 제10조를 언급하면서 선관위의 관리 시스템, 관리, 보안,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이 수사 대상이고, 선거 관리 시스템은 선거인 명부, 투개표, 후보자 결정까지 선거 전반을 의미한다. 지방선거, 총선, 대선은 물론 지난 과거 선거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모두 수사할 수 있다. 서버 해킹 여부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 또 특검법 제12호는 특검법 제2조 제12호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조사할 수 있다. 선관위 직원과 관계기관 공무원의 사실 누락, 은폐 의혹,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 다 수사 대상이다. 특히 법원이 선관위 직원들의 메신저 이메일 압색영장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 투표율이나 득표율, 통계 숫자가 조작이 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메신저와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것이 정상이다. 최대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서버 깐다 이 소리입니다. 오늘 한국일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일보가 요즘 기사가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국민의힘이 줄곧 요구해온 선관위 서버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가능해진 셈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또 이런 보도도 있네요. 강경파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선관위 서버에 대한 특검 수사가 가능해졌다. 자, 이 관련해서 어제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있나요?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잠실 7동 투표소 지금 합수본이 잠실 7동 투표소 수사를 해보니 무번호지, 번호가 없는 투표 용지 있죠. 이걸 마구 뿌렸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그날 투표지가 부족하니까 선거일 당일 인쇄되어서 이미 투표가 이루어진 용지와 같은 일련 번호가 무번호지에 중복 작성된 정황을 확인했다. 자, 이걸 정상적으로 투표를 했는데 여기에 예를 들자면 번호가 101번이 적혀 있어요. 근데 나중에 투표 용지가 부족하니까 일련 번호 적는 일련 번호가 없는 걸 주면서 거기다 101번이라고 찍어 버렸다는 거예요.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잠실 7동 투표소. 저기서 문제가 시작된 거죠. 결국 이렇게 50여일 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게 돼버린 거죠. 다 알게 돼버린 거죠. 아, 이게 문제였구나. 이런 문제가 터졌었구나. 결국 이 장동혁 대표가 표현한 것처럼 올공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합니다. 올공이 없었다면. 올공이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분출된 전기 에너지가 전국을 달구고 많은 국민들을 깨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이 성과를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배지들이나 민주당 배지들이 한 게 아니에요. 올공에 나와 있는 어느 누군가의 아버지, 어느 누군가의 누나, 어느 누군가의 형님, 어느 누군가의 동생, 평범한 국민들이 나와서 만든 겁니다.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잘 싸우는 의원들을 가려내겠다. 잘 싸우는 의원들을 가려내겠다.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야당이잖아요. 야당의 야자가 뭡니까? 들판이란 소리입니다. 성 안에 못 들어가 있는 광야에 지금 거친 광야에서 어렵게 고군분투하는 정당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야당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자질은 뭡니까? 야성을 가지고 덤벼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덤벼들어야 되는 겁니다. 덤벼들지 않는 자들이 자기 당대표한테는 잘 덤벼들죠. 자기 당대표한테는 잘 덤벼듭니다. 알고 봤더니 개인적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법 처리 대상이 되어 있다든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어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를 출범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첫 번째, 어떤 식으로든 당원들의 의사가 공직자 평가에 비중 있게 반영돼야 하는데 그게 바로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길이다. 두 번째, 당원들이 선출하지 않은 누군가에 의해 공천하겠다는 발상은 정당 정치의 기본 원칙과 완전히 모순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그동안 국민의힘 즉 대통령 만들어내었던 이 보수 정당 안에는요, 공천을 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를 공천 준 사람이 당대표도 아니고 누군가가 있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당원들은 더더욱 아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서 들어오면 당원들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습니다. 당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공천 준 세력을 위해서 충성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 조직이 야 박근혜 대통령 몰아내자 이러면 따라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당원 의사를 무시하거나 당원들이 선출하지 않은 누군가에 의해 공천하겠다는 발상은 정당 정치의 기본 원칙과 모순된다. 또 원내의 문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원내 의원들만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독점하겠다는 것도 정당 정치의 기본 방향과 어긋난다. 정당이라면 당연히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대표자가 필요하다. 그게 누구예요? 당대표 아닙니까? 당대표. 당대표를 없애고 만약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 그럼 원내대표가 있겠죠? 근데 원내대표를 지금 누가 뽑습니까? 국회의원. 근데 장동혁 대표 어제 말은 그겁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당대표를 없앤다면 원내대표 뽑을 때 당원들의 의사가 50% 이상 들어가야 된다. 반영돼야 된다. 자, 이 발언은 결국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금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국민중심 정당론,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대표 폐지론,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 출범해서 그럼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은 현직 국회의원들 110명의 국민의힘 현직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들, 기초자치단체장들, 뭐 지방의원들까지 싹 다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즉 차기 바로 앞으로 다가온 것은 차기 총선 공천을 위한 포석이고 4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두고 평가혁신 TF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자기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당 내부만 공격하는 이런 내부 총질러들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를 잘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는 누가 움직이느냐? 물론 당대표의 영향력이 크겠죠. 지금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5명입니다. 자, 다음 카드 뉴스. 국힘 선출직 평가 TF위원은 전원 영남의 초재선 의원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이 나오는 거 좀 보시죠. 그죠? 당대표, 장동혁 대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정의용 사무총장 등등, 뭐 서천호 등등 보이죠? 이 사람들이 누군지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결국 이런 건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위원장, 이 TF 위원장이 누구냐? 정의용 사무총장입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어떤 사람이냐? 지역구가 경북, 고령, 성주, 칠곡군 재선입니다. 2선. 지금 현재 사무총장입니다. 49살이고요. 경북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습니다. 자, 배경이 뭐죠? TK죠. TK의 재선 의원 사무총장. 지금 당 장동혁 지도부의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사무총장. 이 사람이 공직자 선출직 평가 혁신 TF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설명드리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충 어렴풋이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여기에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에 영남 출신들 5명 들어가 있습니다. 다 초재선입니다. 초재선. 위원장이 정의용 TF 위원인데 경북 고령 성주 칠곡군 재선 의원이고 사무총장입니다. 49살이고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나왔습니다. 그 다음 위원들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위원들이 또 4명이 있습니다. 다음 카드 뉴스 보세요. 강대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대구입니다. 대구 동구 군의군 을의 재선 의원입니다. 2선. 전 구청장 출신이에요. 전 구청장 출신이고 나이는 66세. 영남대 경영학 박사입니다. 이분은 대구죠. 정의용 사무총장을 보면은 대구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지역구는 경북이죠. 그죠? 강대식은 재선 의원인데 경북보다는 대구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대구 사람 한 사람 더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수, 대구 북구 을 재선 의원입니다. 전 대구시 부시장 했습니다. 61살. 영남대 행정학과 나왔습니다. 이 다 보시면은 지금 이 TF 위원 5명 중에 대구 경북 출신은 전부 다 그 지역의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 충청 베이스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TK들입니다. 사무총장 정의용, 강대식, 김성수. 자, 그 다음 나머지 2명 또 보세요. 그 다음 카드 뉴스. 정동만, 여기 카드가 여기 잘리나요? 정동만 부산 기장군 국회의원입니다. 재선 의원입니다. 전 부산시 의원이고요. 61세. 부산대 경영학 석사. 그 다음에 서천호.
서천호 씨는 경남 사천 남해하동 초선입니다. 전 국정원 2차장, 경찰대학장도 했더라고요. 64세, 경찰대 법학과. 자, 이 5명을 여러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기본적으로 초선 재선들이다. 초선 재선들이다. 그 다음 모두 TK, PK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그러면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 출범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영남 지역을 잘 아는 초재선들을 전진 배치했다는 것은 영남 지역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이 사람들이 해당 지역의 사정을 정동만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시의원하고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 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누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럼 부산 지역에 공천 혁신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의 평가도 아주 엄혹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서천호 같은 경우는 경남 사천 남해하동 이 서부 경남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남 지역의 어떤 사정을 훤히 알겠죠. 초선이고 그죠? 그래서 자, 이 앞에 카드 뉴스 한번 더 가보세요. 김승수, 강대식 저분들은 뭐예요? 강대식은 대구에서 구청장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사정을 훤히 알겠죠. 응? 김승수 의원은 대구에서 부시장 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겠죠. 대구를 너무나 잘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정동만 부산, 강대식, 김승수 대구, 그 다음에 서천호 경남, 그 다음에 요 앞에 정의용 다시 보내보세요. 정의용 이 대구 경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5명이 앉아서 정말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 카드 뉴스 내려주시고 제가 어제 그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호소하듯이 좀 고함을 질렀습니다. 오늘 뭐 대구의 사선 의원인 뭐 김상훈 의원이 중진들 뭐 티타임을 가지고 장동혁 대표의 뭐 진퇴 여부를 뭐 한번 이슈로 해서 한번 만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중진들이 뭔 권한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들도 지역구 내려가면 그냥 일개 국회의원일 뿐이에요. 중진들이 뭐가 대단한 프리미엄이 있습니까? 정치 바닥에 좀 먼저 들어왔다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진들이 뭔데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나가라 오라 한단 말입니까? 즉 국민의힘이 변하려면 경상도부터 변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변하려면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하는 말이 있죠. 영남 출신들이 여기 와서 한번 출마해봐라.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국민의힘의 영남 지역 배지들이 제대로 싸우지도 않으면서 무소속 후보나 지원하고 싸우지도 않으면서 당을 이런 식으로 맥 빠지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영남, 경상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경상도 영남 정치, 경상도 국힘 정치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없이는 국민의힘은 혁신할 수가 없습니다. 등잔불 밑이 어둡다고 서울이나 경기도에 왜 출마해서 당선이 못 되냐 이런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짝대기만 꼽으면 당선된다는 영남 지역 대부분 짝대기란 말은 막대기의 사투리입니다. 짝대기만 꼽으면 당선된다는 영남 지역의 주요 의원들은 뭐하냐 이거예요. 지금 장동혁 지도부를 위해서 정말 두 팔 걷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돕는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무소속 의원한테 줄 서가지고 당권이 어떻게 좀 변동이 있으면 거기 줄 서서 다음 총선 공천 한번 받아볼까 이 생각뿐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도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당원들이 뽑은 김문수 후보를 놔두고 한덕수 후보 쪽으로 우르르 몰려갈 때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특히 영남 국회의원들이 줄 섰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TF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